대한그룹의 초고층 본사 80층,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방의 무게를 짓누르는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찔하게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햇살조차 밀어낼 듯 팽팽했다. 이 거대한 제국, 대한그룹은 지금 가장 불안정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오늘 막 공식 취임한 신임 CEO 한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고 굳게 닫힌 입술은 그녀가 감수해야 할 압박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임명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창업주 일가가 아닌 외부 인사, 그것도 30대 후반의 여성이 이 보수적인 제국의 수장이 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특히나 창업주 강만덕 회장이 병상에 누워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 그녀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반대편에 앉은 강태민 상무가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는 강 회장의 유일한 조카이자 스스로를 대한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라 믿는 사내였다. 잘생긴 얼굴은 오만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낮은 온도만큼이나 냉소적이었다. CEO 한유진, 이 사회는 당신의 비전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위독하신 이 상황에서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가 CEO 한유진이라는 직함을 부르는 방식에는 교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이 모든 혼란은 당신의 갑작스러운 임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사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시장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삼촌의 눈에 들어 이 자리를 꿰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하는 당신 같은 외부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강태민 상무. 유진의 목소리가 강태민의 말을 날카롭게 잘랐다.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들어 처음으로 강태민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차가웠다.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회장님의 건강 악화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예상된 범위 내의 조정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회장님의 의중을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망설임이 없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누군가의 눈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강 회장님은 나의 능력을 보셨고 대한그룹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당신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당신이 만들어낸 불안감에 불과합니다. 여기 지난 분기 해외시장 개척 성과입니다. 강 상무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죠.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떠올랐다. 유진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숫자를 짚어내며 강태민의 무능과 실책을 정확하게 저격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제시된 증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자신을 망신시킬 줄은 몰랐다. 다른 이사들은 불안한 듯 시선을 피하거나 흥미롭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태민이 주먹을 꽉 쥐며 반박하려던 순간 회의실 상석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최첨단 의료용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만덕 회장이었다. 그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에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몸은 활처럼 휘어지며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허공을 붙잡으려 파르르 떨었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회장님,
강태민이 가장 먼저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의료팀, 당장 의료팀을 불러 회장님께서 발작을 일으키신다. 그의 외침은 필요 이상으로 컸고 이미 준비된 연극의 대사처럼 들렸다. 회의실 문이 즉각 열리고 강태민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듯한 사설 의료팀이 흰 가운을 입고 분주하게 들어섰다. 그들은 병원의 공식 의료진이 아니었다. 리더로 보이는 중년의 의사, 박 원장이 익숙한 듯 강 회장의 상태를 살피더니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진정제, 빨리, 혈관 확보해. 간호사가 재빨리 앰플 하나를 깨서 주사기에 약물을 채워 넣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의사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유진은 차가운 눈으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 단순한 노환 때문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강태민이 너무 침착했고 의료팀의 등장이 너무나 시기적절했다. 박 원장이 주사기를 들고 강 회장의 팔에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안 돼. 회의실의 모든 소음과 공기를 찢는 듯한 작지만 날카로운 아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들의 동작이 그대로 멈췄다. 소리가 난 곳은 회의실 구석 참관인을 위해 마련된 작은 알코브였다. 그곳에서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뛰쳐나왔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값비싼 원피스 대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이, 한세아는 맹렬한 기세로 의료팀을 향해 달려왔다. 아이의 등장은 회의실의 그 어떤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강태민이 경악하며 유진을 향해 소리쳤다. 한유진, 저게 무슨, 저 애는 당신 딸이야? 미쳤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애를 데리고 와? 그의 목소리에는 유진의 약점을 잡았다는 환희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의사들을 향해 외쳤다. 보십시오. 이 여자는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지만 세아는 강태민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는 박 원장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다. 아이의 눈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분노와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 주사 놓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죽어요. 아이의 외침은 맑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박 원장이 당황하며 아이를 밀치려 했다. 이 녀석이 저리 비켜.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 아니야. 아저씨가 약병 바꿨어. 세아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는 정확하게 박 원장의 손에 들린 주사기와 그가 가운 주머니에 급히 숨긴 빈 앰플을 가리켰다. 원래 할아버지 약은 파란색 라벨이었어. 아까 간호사 아줌마가 들고 있던 거랑 달라. 지금 그건 투명한 라벨이야. 그거 독약이지. 할아버지 죽이려는 거지.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박 원장의 손과 그가 숨기려던 주머니에 고정되었다.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이 작은 변수를, 이 말도 안 되는 천재 아기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제야 유진이 움직였다. 그녀는 딸의 비명에 놀란 것도 잠시 상황을 즉각 파악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비난에도 의사들의 수군거림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믿었다. 그녀는 폭풍처럼 달려들어 박 원장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멈춰요. 그녀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쨍그랑. 유진의 힘에 밀린 박 원장이 주사기를 놓쳤다. 맹독이 든 주사기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바닥으로 퍼져나갔고 강만덕 회장은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강태민의 음모가 5살배기 아이의 눈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순간에 간신히 저지되었다.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깨진 유리 조각과 바닥에 엎질러진 투명한 액체를 중심으로 정지했다. 이사들의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경악은 그들의 얼굴에 가면처럼 고정되었다. 강만덕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이따금씩 정적을 찢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그것도 5살배기 아이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박 원장과 깨진 주사기를 번갈아 쳐다봤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전에 강태민은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의 시선이 한유진에게, 그리고 그녀의 다리 뒤에 숨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작은 아이에게 향했다. 이게 다 무슨, 그가 먼저 포효했다. 한유진, 당신 제정신이야? 감히 신성한 이사회 회의실에, 그것도 회장님의 생사가 오가는 이 자리에 저런 애를 끌어들여. 그의 고함 소리가 굳어있던 이사들의 이성을 깨웠다. 그들은 그제야 아이의 존재를,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그 작은 아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굽니까? CEO의 사생아라도 된다는 건가? 말도 안 돼. 대한그룹의 CEO가 이런 식으로. 비난과 의혹의 화살이 즉각적으로 한유진에게 쏠렸다. 유진은 딸을 자신의 등 뒤로 단단히 감쌌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으려 했었지만 세아의 작은 손이 자신의 정장 재킷을 꽉 붙잡는 감촉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방어막을 쳐왔다. 자신의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한유진이라는 이름 앞에는 오직 일과 능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가장 약하고도 가장 강한 부분이 모든 적의 면전에 드러나고 말았다. 유진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저기에 찬 눈들, 호기심에 빛나는 눈들, 그리고 경멸로 가득 찬 강태민의 눈.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세아까지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평소의 냉철함 대신 강한 모성애가 묻어났다. 제 딸입니다. 단 4글자였지만 그 파급력은 회의실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딸이라고? 강태민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딸이라. 한유진, 당신 지금까지 독신의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행세는 다 하더니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군. 어떻게 이사회를, 그리고 회장님을 상대로 이런 기만극을 벌일 수 있지? 그는 이사들을 향해 팔을 휘저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신의 아이까지 숨겨가며 이 자리에 오른 여자입니다. 거짓말이라니. 한 이사가 붕괴하며 일어섰다. 그는 강태민의 측근이었다. 우리는 대한그룹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CEO라는 여자는 회의실에 몰래 아이를 숨겨두고 이제 와서는 그 아이의 입을 빌려 강상무와 의료진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뭘 안다고 약이 바뀌었느니 독약이니 떠드는 겁니까?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회장님의 주치의인 박 원장을 살인미수범으로 몰아가다니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이용한 CEO의 권력 남용입니다. 박 원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떨리는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경련을 멈추려 했을 뿐입니다. 저 아이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유진은 이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앰플 조각, 투명한 라벨이 붙은 그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세아가 다시 한번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아저씨 거짓말쟁이. 아까 간호사 아줌마가 가져온 약병 트레이에는 파란색 라벨 약이 3개, 노란색 라벨 약이 2개 있었어.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꺼낸 건 투명색 라벨이야. 그리고 아저씨가 간호사 아줌마한테 주사기 달라고 하면서 눈을 찡긋했어. 내가 다 봤어. 회의실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언이었다. 세아는 유진의 뒤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박 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가운 왼쪽 주머니에 진짜 약병 있죠? 파란색 라벨. 박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주머니를 손으로 감쌌다. 그 순간 강태민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닥치지 못해 어디서 감히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한유진, 당장 저 애를 끌어내지 못해? 이건 이사회 모독이야. 강태민은 이제 대놓고 유진의 리더십과 도덕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이사 여러분, 강태민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지금 대한그룹 역사상 최악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임 CEO는 자신의 사생활을 회의실에 몰래 데려와 회의를 염탐하게 했고 그 아이의 망상 같은 말을 근거로 충성스러운 임원과 의료진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하고 비윤리적인 인물에게 대한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는 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한유진 CEO의 직무 적합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사회를 기만했으며 무엇보다 회장님의 안위를 위협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유진 CEO에 대한 긴급 불신임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태민의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보수적인 이사들은 사생아라는 단어와 기만이라는 공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에게는 강 회장의 암살 시도라는 끔찍한 진실보다 여성 CEO가 아이를 숨겼다는 스캔들이 더 자극적이고 다루기 쉬운 문제였다. 몇몇 이사들이 동의합니다. 당장 표결에 붙입시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유진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그녀는 강태민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려 해도 지금 이 혼란 속에서는 그저 아이를 핑계대는 불안정한 여자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세아를 보호해야 했고 동시에 자신의 자리와 강 회장의 생명을 지켜야 했다. 그녀가 입을 열려던 순간 세아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전혀 울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듯했다. 세아는 유진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저 아저씨, 강태민 아저씨. 아까 할아버지 쓰러지기 전에 웃었어. 그리고 박 원장 아저씨한테 준비한 대로라고 말했어. 내가 들었어.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세아의 기억력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사진처럼 찍어내는 완벽한 기억이었다. 유진은 딸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강태민이 웃었다고? 준비한 대로라고? 퍼즐 조각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불신임 투표 요구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공격을 선택했다. 좋습니다. 불신임 투표 원하신다면 하지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겁니다. 그녀는 강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태민 상무,
당신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리고 당신의 개인 의료팀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지금 당장 보안팀을 불러 이 회의실을 폐쇄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지요? 여기 있는 모든 증거물과 증인들, 그리고 박 원장의 주머니 속에 든 진짜 약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유진의 역공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유진이 딸이라는 약점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약점을 방패 삼아 더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CEO 해임 투표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그룹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건 생존 싸움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창백함이 스쳤다. 경찰, 폐쇄, 증거. 한유진이 내뱉은 단어들은 그의 뇌리를 강타하는 망치와도 같았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이 미친 여자는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판을 뒤엎으려 하고 있었다. 이사들의 시선이 공포와 의심으로 뒤엉켜 그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기서 단 1초라도 더 망설이면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이라고? 강태민이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조롱이 뒤섞인 지극히 연극적인 웃음이었다. 한유진, 당신 정말 미쳤군. 지금 회장님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그런데 당신은 고작 당신의 그 사생아의 망상 같은 말을 근거로 이 모든 혼란을 만들고 심지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당신이 지금 하려는 짓은 회장님을 2번 죽이는 짓이야. 그는 유진의 경찰 카드를 회장님에 대한 불경이라는 카드로 맞받아쳤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는 회장님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사생활이 드러난 것을 덮기 위해 이사회를 협박하고 대한그룹의 명예에 진흙을 쳐바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박 원장을 향해 손짓했다. 박 원장, 뭘 하고 있어? 당장 회장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가야지. 저 여자가 무슨 짓을 더 할 줄 알고. 이것은 신호였다. 박 원장은 덜덜 떨면서도 강 회장의 휠체어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유진이 그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박 원장, 당신은 핵심 용의자고 그 주머니에 든 걸 이리 내놓으시죠. 유진이 박 원장의 왼쪽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어딜 감히. 강태민이 유진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보안팀 뭐해. 당장 이 여자를 막고 박 원장과 회장님을 보호해. 강태민이 고함을 지르자 회의실 문을 지키고 있던 대한그룹의 공식 보안팀이 아닌 강태민의 사설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들은 유진과 이사들 사이를 갈라놓으며 박 원장 주변에 방어벽을 쳤다. 강상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몇몇 이사가 이 노골적인 무력 행사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강태민은 이미 눈이 뒤집힌 상태였다. 닥치시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CEO는 명백히 이성을 잃었고 나는 회장님의 조카로서 그리고 이 그룹의 임원으로서 회장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 원장, 어서. 사설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박 원장은 겁에 질린 얼굴로 강만덕 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실을 급히 빠져나갔다. 그가 유진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의 왼쪽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움켜쥐는 모습이 유진의 눈에 똑똑히 포착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 파란색 라벨이 붙은 진짜 약병이 그의 소나기와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안 돼. 저 사람 잡아. 유진이 경호원들을 뚫고 나가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 2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사 이박 원장과 강 회장의 휠체어는 엘리베이터 홀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다. 쾅! 강태민은 회의실 문을 닫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 이사 여러분. 그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불미스러운 해프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임 CEO께서는 아무래도 안정이 좀 필요하신 것 같군요. 그는 유진과 그녀의 다리 뒤에 숨은 세아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불신임 투표는 저런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죠. 일단 오늘은 해산합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이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은 유진에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유능한 CEO에서 아이를 앞세운 미치광이로 전락해 있었다. 거대한 회의실에 남은 것은 한유진과 그녀의 딸 세아,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깨진 주사기 조각뿐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숙여 깨진 앰플 조각 중 투명한 라벨이 붙은 부분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비록 독극물의 성분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유일하게 남은 물증이었다. 그녀가 세아의 손을 잡고 굴욕적인 회의실을 나섰을 때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강태민이 얼마나 빨리 손을 썼는지 대한그룹 본사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유진과 세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한유진 CEO, 회의실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강태민 상무와의 경영권 다툼에서 아이를 이용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회장님 암살 시도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유진은 세아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묻고 아이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카메라의 렌즈들을 꿰뚫을 듯 노려보았다. 그때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경호원처럼 길을 열었다. 차를 이쪽으로 대기시켰습니다. 그는 대한그룹 기획조정실장인 안기섭 이사였다. 그는 강 회장의 오랜 충복이었고 유진의 능력을 유일하게 인정해주던 사람이었다. 안 이사의 도움으로 겨우 차에 올라탄 유진은 창밖으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민의 반격은 빠르고 잔인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과 온라인 포털은 대한그룹 신임 CEO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미혼모 CEO, 5살딸 이사회 난입, 경영권, 다툼에 아이까지 동원, 도덕성 논란, 강태민 상무, 회장님 안위가 최우선, CEO의 돌발 행동에 유감. 강태민은 언론을 이용하여 유진을 완벽하게 불안정하고 비윤리적인 여성으로 매도했다. 그가 통제하는 미디어는 유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세아의 존재를 무기이자 약점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그는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 보셨잖소. 저런 여자에게 대안을 맡길 순 없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가망이 없으십니다. 내가 그룹을 바로 세우겠소. 나를 도우면 당신의 자리는 보장하지. 그는 권력과 이익이라는 달콤한 독을 그들의 귀에 속삭였다. 강태민의 거대한 독거미줄이 대한그룹 전체를 옥죄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유진의 펜트하우스. 바깥의 폭풍우와는 달리 내부는 고요했다. 유진은 잠든 세아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다. 아이는 오늘 겪은 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딸의 강인함에 감사하며 동시에 이 작은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괜찮으십니까? 안기섭 이사가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유진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로비에서 유진을 도운 후 그녀의 집까지 따라와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강태민 상무가 손을 썼습니다. 강 회장님은 현재 대한병원 VIP 병동에 격리되었고 박 원장이 주치의 자격으로 모든 면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금 상태입니다.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예상했던 바예요. 박 원장과 그 간호사 당장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회에 참석했던 강태민의 사설 경호원들, 그들의 신원도 파악해 주세요. 그녀는 손수건에 쌌던 앰플 조각을 안 이사에게 건넸다. 이건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겠지만 공식적인 루트는 안 됩니다. 강태민이 모든 경로를 막아설 테니까요. 안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세요. 안 이사는 앰플 조각을 받아들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CEO님, 지금 상황은 최악입니다. 언론과 이사회 모두 CEO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강태민은 곧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CEO님을 해임하려 할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저쪽도 마찬가지죠. 유진이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태민은 회장님을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는 초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그는 내가 딸의 스캔들에 휘말려 무너지길 바라겠지만 착각하고 있어요. 유진은 안 이사를 돌아보았다. 그는 내 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아는 나의 무기입니다. 세아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박 원장의 얼굴, 그가 숨긴 약병, 그가 간호사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세아가 속삭여준 결정적인 한마디를 떠올렸다. 준비한 대로라는 강태민의 목소리까지. 유진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다. 강태민이 언론과 이사회를 흔들고 있다면 나는 그가 숨기려 하는 진실을 파헤칠 겁니다. 안 이사님, 지금부터는 단순한 경영권 방어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강 회장님의 목숨과 대한그룹의 정의를 건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독사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세상이 한유진을 향해 쏟아내는 비난의 폭풍우가 펜트하우스의 방음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모든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을 조각내고 씹어대고 있었다. 자격 미달의 CEO, 아이를 방패로 삼은 비정한 어머니. 강태민이 교묘하게 설계한 프레임은 대중에게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하지만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하게 자신의 뇌를 가동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CEO 집무실에서 쫓겨난 상태나 다름없었다. 강태민은 회장님의 안정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녀는 이제 대한그룹의 그 어떤 공식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것이 강태민이 원하는 그림이겠죠. 유진이 어두운 거실, 모니터 불빛만이 깜박이는 책상에 앉아 중얼거렸다. 안기섭 이사가 조용히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유진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맞습니다. 안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그는 CEO님의 정보 접근 권한은 막았지만 CEO님의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유진이 CEO가 되기 전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대한그룹의 모든 주요 프로젝트를 꿰뚫고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강 회장님의 의료 기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진이 즉각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박 원장이 VIP 병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을 겁니다. 병원의 공식 기록은 이미 그들 손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강태민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터였다. 그래서 병원 본관에 중앙기록 보관소를 노렸습니다. 안이사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박 원장이 VIP 병동의 기록을 수정할 순 있어도 서버실의 원본 백업 데이터까지 손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 판단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강 회장님의 지난 6개월간의 수정 전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의료 데이터가 떠올랐다. 유진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숫자를 읽는 데는 도사였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하군요. 회장님의 지병은 고혈압과 부정맥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와파린 계열의 항응고제를 처방받고 계셨는데 여기 이사회 일주일 전 박 원장이 처방을 바꿨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부작용 리스크가 큰 신형 항응고제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이사가 화면을 넘겼다. 이 약물은 회장님이 경련을 일으킬 때 투여하려던 진정제와 상극입니다. 두 약물이 만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국내 심장 권위자입니다. 유진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 시도가 아니었다.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자연스러운 쇼크사를 위장한 완벽한 살인 계획이었다. 강태민과 박 원장은 강 회장을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놓고 이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그 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려 했던 것이다. 세아가 아니었다면 회장님은 이미 유진이 입술을 깨무는 사이 옆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세아가 거실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오늘 있었던 끔찍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아이는 유진의 무릎에 앉는 대신 그녀가 작업하던 책상 위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펼쳐놓았다. 그것은 이사회 회의실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그림은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었다. 그림 속에는 테이블에 앉은 모든 이사들의 얼굴 특징, 넥타이 색깔, 심지어 강태민이 차고 있던 시계의 모양까지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세아는 완벽한 기억력, 서번트 증후군에 가까운 천재적인 기억력의 소유자였다. 유진은 숨을 죽이며 딸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세아야, 이걸 다 기억하는 거니?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 한 구석 박 원장과 함께 있던 간호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아줌마, 이상했어. 뭐가 이상했어? 딸,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아줌마 이사회 시작하기 전에 내가 복도에서 봤어. 저기 나쁜 아저씨 강태민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쁜 아저씨가 이 아줌마한테 하얀 봉투 줬어. 아줌마가 무섭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화냈어. 유진과 안이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세아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 간호사, 박 원장 팀이 아니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이사는 즉시 병원 내부망에 접속해 당일 VIP 병동 근무자 리스트를 확인했다.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저런 인상착의의 간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태민이나 박 원장이 외부에서 고용한 전문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진은 세아의 그림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세아는 그 간호사의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까지 그려 넣었다. 나비, 모양 배지였어, 엄마. 유진은 안이사에게 말했다. 그 간호사를 찾아야 해요. 박 원장을 올가맬 유일한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강태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 간호사와 박 원장에게 건넬 거에게 돈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유진은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비록 회사 서버에서는 차단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백업해 두고 있었다. 강태민이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해외 플랜트 사업. 제가 사업성 없음으로 보고서를 올렸지만
그가 밀어붙였던 바로 그건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만들고 자금을 세탁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강태민의 지저분한 돈의 흐름이 그녀의 눈앞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찾았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수백억 원대의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스위스 계좌를 거쳐 국내의 한 병원 컨설팅 업체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안 이사가 그 법인 계좌에 등기부 등본을 즉시 조회했다. 세상에, 대표이사가 박 원장의 아들입니다.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강태민은 박 원장에게 병원 신축 및 의료기기 독점 공급권을 대가로 회장님의 암살을 사주한 겁니다. 그 간호사는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꼴이었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유진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오싹한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커튼이 쳐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 이사님, 언제부터였죠?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미행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님께서 저를 바래다 주신 직후부터 저 아래 검은색 세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역시 눈치채고 있었지만 유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침묵하고 있었다. 강태민의 지시겠죠. 우리가 무얼 하든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모든 걸 보고받고 있을 겁니다. 유진은 이제 자신이 완벽한 감옥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은 그녀와 세아의 목을 더욱 세게 조여오고 있었다. 유진은 잠든 세아의 곁으로 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반드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그녀의 조용한 분노가 강태민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을 불태울 화염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유진이 그들의 감시망 안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두꺼운 방음 유리가 바깥의 압박감을 막아주지 못했다. 길모퉁이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은 마치 금속으로 만든 독수리처럼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켰다. 이미 사흘째였다. 움직이지 않고 안에 탄 사람만 교체될 뿐이었다. 그것은 한유진과 그녀의 딸이 자신들의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상기시키는 눈에 보이는 족쇄였다. 감시가 아니에요. 유진이 차가운 눈으로 보안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다.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십니까? CEO님. 안기섭 이사가 업무 인계를 가장해 유일하게 감시망을 통과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CEO님은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강태민의 지분이 우세합니다. 그는 거의 승리했습니다. 아니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기지 못했어요. 그는 내가 무너지길 바라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성명을 발표하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자살하길 바라겠죠.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나의 침묵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대한그룹 본사 강태민이 불법적으로 점거한 회장실에서 그는 실제로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크리스탈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젠장, 그 여자는 대체 그 닭장 같은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안기섭이 계속 드나들고 있어. 뭔가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는 한유진과 그 아이를 살려서 회의실에서 내보낸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음을 깨닫고 있었다. 강 회장을 위해 준비했던 사고의 함정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그는 이 지저분한 뒷수습을 영원히 끝내야 했다. 이사회까지 기다릴 시간 없어. 그가 부하에게 으르렁거렸다. 그 여자 그리고 그 망할 영재 딸년까지. 처리해. 이번엔 깨끗하게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해 직무 정지된 CEO가 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딸과 함께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는 거지. 완벽한 비극이야.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안이사가 마침내 기다리던 돌파구를 찾아냈다.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세아 양이 그렸던 나비 배지의 간호사,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시움 케어라는 사설 고급 요양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김미나. 최근 거액의 돈을 받고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오피스텔 주소입니다. 유진은 화면 속 주소를 바라보았다.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 엘리시움 케어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다. 숨어 있는 거군요. 유진이 판단했다. 강태민이 저런 꼬리를 오래 내버려 둘 리 없어요. 그가 손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김미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에요. 하지만 CEO님, 그건 함정입니다. 안이사가 반박했다. 나가실 수 없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들이 알 겁니다. 강태민이 이미 그 주소에 덫을 놨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유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함정이죠. 하지만 유일한 기회이기도 해요. 세아를 여기 혼자 둘 수도 다른 누구도 믿을 수도 없어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세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세아야, 우리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 엄마랑 같이 어떤 아줌마를 만나러 가야 해. 며칠 내내 비정상적으로 침착했던 세아가 고개를 들었다. 크고 맑은 눈이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에는 처음으로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엄마, 가면 안 돼.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나쁜 꿈 꿨어. 유진이 따라 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슨 꿈이었는데 우리 딸? 세아가 힘겹게 단어를 골랐다. 아주 큰 트럭이 빨간불인데 그냥. 우리 차를. 유진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딸의 지능을 믿었지만 그보다 더 딸의 무서운 직감을 신뢰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조심하면 돼. 유진이 딸을 꼭 안아주었다. 아주 조심할게. 안 이사님, 차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이사님 차가 아니라 제 차로 가죠. 그리고 운전은 이사님께서. 그녀의 차는 CEO가 된 직후 주문한 특수 방탄 세단이었다. 그땐 과민 반응처럼 보였던 예방 조치였다. 칠흑 같은 방탄 세단이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을 감시하던 검은색 세단이 즉시 시동을 걸고 뒤따라 붙었다. 따라 붙었습니다. 안이사가 룸미러를 보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처럼 운전하세요. 유진이 뒷좌석의 세아를 살피며 명령했다. 그들은 마포대교로 향하고 있었다. 다리 한가운데에 접어들었을 때 안이사가 외쳤다. CEO님, 뒤쪽입니다. 그들을 따르던 세단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고 그 뒤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괴물처럼 포효하며 그들에게 돌진했다. 세아가 묘사했던 그대로였다. 우리를 들이받을 작정입니다. 안이사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피해요. 유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차선으로 피하는 대신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 가속해요. 왼쪽 중앙 분리대를 향해 똑바로. 안이사는 공황 상태에서도 맹목적으로 그 명령을 따랐다. 그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그들이 오른쪽으로 피할 것이라 예상하고 그쪽 차선을 막으며 돌진하던 덤프트럭은 유진의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자 반응하지 못했다. 유진의 세단이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엄청난 속도와 무게를 이기지 못한 트럭은 그대로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다. 금속과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트럭은 앞부분이 다리 밖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치며 어두운 강물 위에 매달렸다. 그들의 차는 몇 바퀴 스핀을 돌다 멈춰섰다. 차체는 찌그러졌지만 내부는 무사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유진은 뒷좌석의 세아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다. 그가 강태민이 우리를 죽이려 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어떡하죠? 간호사에게 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안이사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했다. 아니요. 유진의 눈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지금이야말로 가야 해요. 이 실패한 사고는 김미나를 그 어느 때보다 겁에 질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강태민이 꼬리를 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 지금이 가장 설득하기 쉬운 때입니다. 유진은 금이간 앞 유리를 통해 도시를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자신의 덫을 놨고 실패했어요. 그녀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우리가 덫을 놓을 차례예요. 안이사님, 강태민이 나를 공식적으로 해임하기 위해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유진의 입가에 차갑고 무서운 미소가 번졌다. 그가 소집한 바로 그 이사회가 그의 무덤이 될 거예요. 출발하죠. 우리에겐 설득해야 할 증인이 있으니까. 대한그룹 본사 80층 운명의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살벌했다. 강태민은 상석, 원래 강만덕 회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연민을 가장한 역겨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들은 대부분 그의 편에 서 있었다. 언론의 비난 여론, 그리고 강태민이 교묘하게 퍼뜨린 한유진 CEO의 정신불안으로 인한 자작극 혹은 망상이라는 소문은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강태민이 비극의 주인공처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리도록 연출되었다. 우리는 대한그룹의 미래를 위해 한유진 CEO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한유진의 가짜 정신과 진료 기록과 그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증언하는 매수된 비서들의 진술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을 회의에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 회장님의 건강을 볼모로 끔찍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강태민은 어제 있었던 마포대교의 덤프트럭 사고를 언급했다. 어제는 심지어 피해망상으로 인해 자신이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무고한 트럭 운전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끔찍한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사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한유진의 광기 어린 질주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강태민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트럭 운전사를 매수해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세상에 트럭 운전사를 매수하다니. 아니, CEO가 그런 짓을. 그들은 강태민의 말을 완전히 믿는 듯했다.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런 불안정한 인물에게 더 이상 대한그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이름으로 한유진 CEO의 즉각적인 해임과 그녀의 모든 권한을 정지하는 불신임안을 발의합니다. 그가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임은 짧았다. 강태민의 측근들부터 시작해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다. 유진에게 우호적이었던 몇몇 중립이사들조차 이 압도적인 증거와 여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었다.
강태민의 얼굴에 노골적인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가 의사봉을 잡고 투표 종료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 투표는 필요 없을 것 같군요. 한유진이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절망에 빠지거나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손은 5살 배기 딸 한세아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이지만 결연한 표정의 간호사 김미나와 그녀를 호위하는 안기섭 이사가 서 있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순수한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한유진. 네가 감히 여길. 보안팀. 뭐 하는 거야?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 보안팀이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어제 나와 내 딸을 죽이기 위해 마포대교로 보냈던 당신의 보안팀 말입니까? 그녀는 강태민의 고함을 무시하고 회의실 중앙 스크린으로 걸어가 자신의 태블릿을 연결했다. 여러분은 강태민 상무의 연극을 잘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실 차례입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가장 먼저 뜬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강태민 상무가 추진했던 해외 플랜트 사업, 수백억 원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었고 그 자금 중 일부가 박 원장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병원 컨설팅 업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이것은 강태민이 강 회장님의 암살을 사주한 대가입니다. 거짓말, 조작이야. 강태민이 비명을 질렀다.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강 회장님의 수정전 의료 기록을 띄웠다. 그리고 이것, 박 원장이 강 회장님의 항응고제를 치명적인 약물로 바꾼 기록입니다. 그리고 안 이사님께서 분석을 의뢰한 그날 깨진 앰플의 성분, 염화칼륨. 새로운 항응고제와 만나는 즉시 심정지를 유발하는 맹독이죠. 유진은 떨고 있는 김미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날 박 원장을 도와 독극물을 주입하려 했던 간호사 김미나 씨입니다. 세아가 당신이 강태민에게 하얀 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했죠. 김미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 사람은 저에게 그냥 진정제라고 했어요. 회장님을 잠시 잠재우는 거라고. 하지만 어제 다리에서 사고가 난 직후 그 사람들이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녀의 증언은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다. 증인의 말 따위 믿을 수 없어. 저 여자가 돈으로 매수한 거겠지. 강태민이 최후의 발악을 했다. 증언만 있는 게 아니죠. 강태민 상무. 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김미나 씨는 당신의 위협을 받고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트럭 운전사를 매수한 직후 그녀에게 전화로 협박했던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 유진이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음성, 김미나 공포에 질린 목소리. 당신 나까지 죽일 생각이었어. 그 여자랑 아이처럼. 음성, 강태민, 짜증 섞인 목소리. 시끄러워, 이 멍청한 년. 돈은 두둑이 챙겨줬잖아. 트럭 운전사 놈처럼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사라져. 만약 내 눈에 띄면 그땐 네가 한강 바닥에 처박히게 될 줄 알아. 그것이 결정타였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방금까지 살인자의 편에 서서 손을 들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했다. 강태민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수한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이 세아에게 고정되었다. 너 때문이야. 이 망할. 이 괴물 같은 계집애 때문에. 그가 세아를 향해
아이를 인질로 잡으려는 듯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안 돼.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안희사와 그가 미리 복도에 대기시켰던 진짜 보안팀이 강태민을 덮쳤다. 그가 건장한 남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들이었다. 유진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직속 수사팀이었다. 강태민 씨,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만덕 회장 살인미수, 한유진 및 한세아 살인미수,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강태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유진은 세아를 자신의 품에 단단히 끌어안고 무너져 내리는 적의 제국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강태민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사라진 이사회 회의실에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한편의 잔혹한 드라마를 미처 소화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경찰 수사관들이 강태민의 측근이었던 몇몇 임원들을 추가 조사를 위해 격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품에 안은 딸, 세아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릴 뿐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5살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세아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아이는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자 끝을 맺은 작은 영웅이었다. 유진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며칠 후 대한병원 최상층 VIP 병동. 강만덕 회장이 앙상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한 눈빛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세아가 지목했던 파란색 라벨에 진짜 약물이 투여되고 박 원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그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의 곁에는 안기섭 이사와 한유진이 서 있었다. 강 회장은 안 이사가 보고한 모든 서류와 음성 파일,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고의 전말을 묵묵히 들었다. 보고가 끝났을 때 노 회장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펄펄 끓는 용암과도 같았다. 내 조카라는 놈이 고작 돈과 자리를 탐해 이 늙은이를 죽이려 해? 그리고 자네와 그 어린아이까지.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신뢰가 그 눈에 담겨 있었다. 한유진 대표. 아니, 한유진 CEO. 그가 공식적인 직함을 힘주어 불렀다. 내가 자네에게 대한그룹을 맡기려 했던 것이 내 인생 마지막에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저승에서도 그 더러운 짐승의 손에 넘어간 대안을 보며 눈을 감지 못했을 게야. 강 회장은 세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링거 바늘 때문에 손을 뻗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세아가 먼저 다가가 그의 주름진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올려놓았다. 고맙다. 아가야, 네가 대한그룹을 구한 게야. 이 하라비의 목숨도 이 거대한 제국도 전부다. 그날 오후 대한그룹은 역사상 유례없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휠체어에 앉았지만 여전히 사자 같은 위엄을 지닌 강만덕 회장이 직접 나섰다. 그의 옆에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표정의 한유진 CEO가 당당히 서 있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강태민 상무의 살인 교사 혐의 사실입니까? 한유진 CEO의 사생아 논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강만덕 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손을 들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내 조카 강태민은 대한그룹의 수치이자 내 가문의 죄인입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 자신의 암살 시도, 수백억 원대의 횡령, 그리고 한유진과 그녀의 딸을 향한 살인 미수까지 모든 것이 가감없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여기 내 옆에 선 한유진 CEO, 강 회장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언론은 이 사람을 사생활을 둔 미혼모라며 폄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웠으며 결국 대한그룹의 정의를 바로 세운 영웅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진은 임시대표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유일한 미래이며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신임하는 나의 후계자입니다. 이 선언은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강태민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사라지자 대한그룹은 한유진이라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 경이로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언론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대한그룹을 구한 철의 여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천재 아기, 어머니를 지키다. 한유진 CEO, 그녀의 리더십은 진짜였다. 그녀의 사생활을 캐묻던 선정적인 기사들은 사라지고 그녀의 능력과 용기를 찬양하는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다. 한유진은 그 폭풍 같은 칭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내부 정리에 착수했다. 강태민에게 부역하며 부정을 저질렀던 임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강태민의 말에 현혹되어 그녀를 몰아내려 했던 이사들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빈자리는 안기섭 이사와 같이 능력 있고 청렴한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시간이 흘러 대한그룹 본사 80층의 회장실은 본래의 주인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강만덕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경영권을 유진에게 넘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세아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소일거리를 즐겼다. 그 거대한 원목 책상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은 이제 한유진의 것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복잡한 해외 MA건을 처리하는 화상회의를 막 끝마친 참이었다. 완벽한 영어로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그녀는 넥타이를 풀듯 굳었던 표정을 풀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세아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이 들어 있었다. 엄마 최고라는 글씨와 함께 그때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작은 머리 하나가 쏙 들어왔다. 엄마, 일 끝났어? 세아가 그림책을 들고 달려왔다. 유진은 활짝 웃으며 딸을 번쩍 들어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응, 끝났어. 우리 세아는 뭐 하고 있었어? 할아버지랑 나비 잡았어. 그리고 이거 엄마 주려고 그렸어. 세아가 새로운 그림을 내밀었다. 그것은 회장실의 거대한 창문을 배경으로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다. 유진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는 비밀스러운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어머니이자 리더였다. 세아는 더 이상 그녀의 약점이나 감춰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세아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삶의 이유였다. 유진은 세아를 안고 천천히 일어나 일막의 그 창가로 걸어갔다. 해가 지고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가 모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세아야, 저기 봐.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멋지지? 응, 별이 땅에 다 떨어졌어. 세아가 유리창에 작은 손을 대며 감탄했다. 유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도시의 불빛보다
더 밝게 빛날 미래를 바라보았다. 맞아. 저 모든 빛이 이제 우리 세아와 엄마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카리스마 대신 따뜻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대한그룹의 새로운 새벽이 가장 강인하고도 현명한 모녀의 손에서 밝아오고 있었다.